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린이를 위한 주식 특강. 조건 검색의 이제 기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첫 시간이에요. 좋은 조건식 만드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조건 검색이라는 거는 뭐냐면은요, 키움증권에 있는 이 조건 검색이라는 요겁니다. 제가 증권 공부를, 주식 공부를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고요. 지금은 가장 쉽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조건 검색이라는 거예요. 제가 3종 세트라는 것도 이러한 조건 검색을 통해서 만드는 겁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 보면 제가 쓰는 조건식들이 이렇게 있고, 교육하면서 만들었던 조건식이 지금 꽉 차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공부를 하면서 만든 것도 있고, 교육하면서 만든 것도 있고, 또 회원들이 만들어 달래서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조건식은 이 안에서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뭐 특별하게 더 노출되는 것도 없고, 이 안에서 거의 만들어지는 건데, 이 조건식을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겁나 많아요. 그죠?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지금 수십 가지가 됩니다. 이거 하루에 10분씩만 잡더라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이 중에서 쓰는 거는 몇 개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다 얘네들이 이제 키움증권에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다 만들어 놨겠지만은 이거를 갖다가 다 쓸 일은 별로 없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은 뭐 패턴이나 수급이나 아니면 거래량, 그 다음에 외인들 기관 매수하는 거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좋은 조건식이라는 거는 쉽게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단순하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조건식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제 의미에서 조건식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일단은 조건인식이라는 거를 갖다가 이제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조건식은 내가 매매를 할 만한 종목을 딱딱 집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 종목의 조건 검색시에 딱 떴다고 해서 이 종목을 매매하는 게 아닙니다. 꼭 매매할 종목을 갖다가 찝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려면 조건식이 너무 복잡해져요. 너무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이 종목에 대한 신뢰, 물론 거기서 종목을 갖다가 예를 들면 한 20가지 조건식을 만들어서 이 결론을 뚫고 최종적으로 나온 거라면 분명히 좋은 종목일 게 틀림이 없겠죠. 그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종목이 하루에 한두 개뿐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처음부터 조건식이라는 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주식이 여러분들이 종목이 지금 얼마나 되죠? 2300 종목 정도 되죠? 예, 2300 종목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다 봐야 되느냐? 머리 아프죠? 그죠? 실제적으로 이런 종목들 봐봤자 뭐 안 되고, 모든 종목을 다 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자, 삼성전자 나는 매매도 안 하는데 맨날 삼성전자 얘기해봤자 의미 없어요. 그쵸? LG전자 나는 매매 안 했는데 이런 거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거 솔직히 나랑은 관계없는 종목이잖아요. 삼성전자 하세요? 하시는 분들은 보셔야겠지만 나머지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단타를 치고 스윙을 하고, 단타를 치고 그 다음에 스윙을 하고 중장기로 가져가고, 그죠? 그 관련되어 있는 종목만 딱딱 뽑아주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기보다는 조건식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수많은 2300 종목 중에서 실제 필요 없는 것들, 내가 매매를 안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내가 보지 않아도 되는 종목들을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이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2300 종목이면, 이 중에 한 10%만 종목을 골라내도, 한 10%, 그죠? 10%만 종목을 골라내도 그거는 잘하는 겁니다. 10%만 하더라도 300종목, 한 250종목 정도 되겠네. 230종목. 그죠? 이 정도만 가지고 그 안에서는 상한가도 나오고, 움직임도 그러니까, 상간 종목도 있고, 급등했던 것도 있고, 급등했다 빠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이렇게 잡으세요.
하루 종일 나오는 종목이 한 250종목 정도 나오는 조건식은 무난한 조건식이다. 혹은 이걸 더 압축하면 한 100종목 정도 나오는 조건식은 되게 좋은 조건식이다. 요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특정한 종목, 특정한 조건식을 갖다 딱딱 집어서 매매를 하면 좋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3종 세트에 뜨는 거를 다 매매하진 않거든요. 3종 세트에 뜨는 것들 중에서 또 수급이 좋은 것들, 그 다음에 내가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 매매가 가능한 종목, 그죠? 매매가 가능한 종목을 갖다가 고르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그 매매 가능한 종목이 내가 매매하는 타이밍에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 딱 떠주면 딱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 예,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종목이 이렇게 해서 조건식에 딱 뜨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매수를 딱 했어. 그죠? 매수를 했더니 얘가 갑자기 주가가 붕 뜨서 가더라. 이러면 좋은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마 이제 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떨어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떨어지다가 계속 빠지다가 여기서 양봉이 나온다. 이것도 좋은 신호죠. 그죠? 거래량이 계속 음봉이 나오다 양봉이 나온다. 이것도 좋은 신호예요. 이런 것도 조건식으로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건식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어떤 조건식을 뭐 몇백만 원에 산다고 그러는데 조건식만 가지고 여러분들은 돈 못 법니다. 조건식만 가지고 돈을 못 벌어요. 조건식은 말 그대로 내가 매매할 종목만 일단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내가 매매를 할 것은 그거는 컴퓨터가 정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중에서 초이스를 하는 겁니다. 내가 경험에 의해서 아니면 뭐 이슈나 이런 거에 의해서 내가 매매해서 수익 났던 종목이면 더 좋겠죠. 이런 거를 고르기 위해서 조건식을 만드는 거고, 이 조건식을 갖다가 좋은 조건식은 아까 말씀드렸던 하루 종일 한 200에서 100종목 정도 나오는 게 좋은 거다. 너무 종목이 적게 나오는 거는 그만큼 조건을 갖다 촘촘하게 줬다는 얘기인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조건식은 심플한 게 좋습니다. 아주 심플한 게 좋아요. 그래야지 그 종목들이 빨리빨리 나와요. 자, 조건식을 촘촘하게 만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 조건식을 갖다가 얘네들이 계속 비교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 보면 종목이 늦게 나와요. 왜? 완벽하게 조건이 맞아야 되니까. 그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남자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남자니까. 뭐 제가 이제 30살이다. 그래서 결혼할 여자를 고르는데 일단은 결혼할 나이를 갖다가 잡는데 뭐 한 5살에서 30살 정도 잡겠다. 그렇게 딱 커트를 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그 중에서 뭐 직업은 뭐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딱 집어넣고, 그죠? 직장을 다녔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대학원 같은 데를 다니시는 분이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건을 딱딱딱 만들고, 거기에 뭐 이런 조건, 뭐 아버지가 돈 있었으면 좋겠고, 뭐 집도 있었으면 좋겠고, 뭐 무슨 조건도 다르면 다를수록 조건은 희미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장가를 못 가겠죠. 그러니까 가장 심플하게 그냥 모나지 않은 성격에 그냥 나이 적당하고 그 정도만 골라놓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경험을 하면서 만들어가는 게, 그런 게 바로 조건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오늘은 이제 조건식 첫날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개요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 뭐 이렇게만 끝나면 좀 아쉽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조건식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조건식은 기본 조건식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의미가 없고요. 여기서 이제 대상 변경이라고 해서 요것부터 잘 하셔야 돼요. 대상 변경,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추천이 어떤 건지, 요것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건식을 갖다가 혹시나 이런 것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해서 이 강의 하기 전에 올려주시면, 예를 들면은 3일 동안 하락하다가 올라오는 종목 괜찮죠? 그 다음에 거래량이 갑자기 터진 종목,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원하는 조건식이 있으면 미리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보고 교육하는 도중에 만들어 드릴 수 있으면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첫 개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건 검색 실제 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조건 검색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조건식 만드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한 200종목에서 한 100종목 정도 나오면 좋은 조건식이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조건 검색을 갖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심플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부터는 조건 검색 만드는 것들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차곡차곡 보면서 필요한 것들은 좀 디테일하게, 필요 없는 것들은 심플하게 그냥 넘어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모두 성투하시고요. 수익들 많이 내십시오. 감사합니다. 포카나인이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주린이라는 주식 특강, 조건 검색 우리 배우고 있죠. 자, 오늘은 조건 검색 두 번째 시간인데, 조건 검색의 기본이라고 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배워볼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조건 검색을 갖다가 많이 두려워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쉬운 거부터 하세요. 쉬운 거부터. 그러면 여러분들도, 좋은 조건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여기에 지금 이게 조건 검색 만드는 거죠. 일단은 대상 변경부터 하는데, 대상 변경에 업종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업종이 대형주, 코스닥, 코스피. 나는 코스피는 안 한다. 그러면은 코스닥만 하셔도 돼요. 전체를 빼고 코스닥만 하셔도 돼요. 그죠? 그리고 아니면 나는 우량주만 하고 싶다. 그럼 코스피 200종목만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선물의 기본이 되는, 그러니까 선물의 기본이 되는 그 코스피 쪽에 200종목을 꼽아서 만든 게 코스피 200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포함해가지고 우리나라 대형주들이 다 들어가 있는 데가 요겁니다. 그쵸?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찝으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가면 세분화되어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고요. 자, 포트폴리오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을 만들어 놓죠. 그게 포트폴리오입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게 바로 뭐냐면 테마 1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요거는 몇 번이죠? 신규주가 테마 92번이네요. 테마 92번에 보면, 92번에 보면, 여기에 보면 그 신규주가 나와요. 신규주. 여기에 보면 신규주. 그쵸? 신규주 상장, 여기에 보면 요것만 하면 신규주 안에서만 종목이 나옵니다. 신규주 안에서만 종목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시면 신규주 안에서 그 종목들이 움직임 나오니까 그 신규주만 보시는 걸가 될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해서 테마 종목 해놔서 그거를 갖다 찍어서 나는 이것만 보겠다. 그러면 이 안에서만 종목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추천은 이건 테마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죠. 그 인포스탁에서 만든 테마 관련한 건데, 실제적으로 이거는 별로 볼 거 없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업종,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전체 찍어 놓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관리 종목은 빼시는 게 좋고요. 저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빼는 거 관리 종목, 그 다음에 우선주, ETF, 스펙, ETN. 스펙은 안 뺄 때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ETF랑 ETN, 그 다음에 우선주, 관리주는 뺍니다. 저유동성 종목 이런 거는 잘 안 걸리니까 상관없고, 나머지는 상관이 없어요. 나머지는 상관이 없는데, 정리매매 이런 건 아예 건드리지도 않으니까 우리는 상관없죠. 그래서 보통 요렇게 빼놓고 여러분들은 요 스펙까지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시겠죠? 자, 기본적으로 조건식을 만들 때는 요렇게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요렇게 딱 해놓고 기본기가 만들어진 거고요. 여기서 범위 지정이 있어요. 자, 이 범위 지정에 대해서 오늘 쭉 배워볼 건데, 자, 지금 거래소 코스닥 구분하는 게 있어요.
지금 거래소만 하겠다. 코스피 200만 하겠다. 뭐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닥만 하겠다. 코스닥 150만 하겠다. 이 종목에 따라서 종목이 어떤 그러니까 거래소를 할 거냐 코스닥을 할 거냐. 그죠? 아까도 정할 수도 있었죠. 근데 아까는 여기서는 이제 정할 수도 있는 건데 여기서 다시 한번 정할 수가 있어요. 코스피 100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 정하는 건데 뭐 이거는 뭐 거의 다 그냥 하니까 넘어가고 자본금 이거는 자본금은 여러분들이 뭐 할 때 필요하냐면요 자본금이 큰 회사들은 대체적으로 안 움직이죠. 그죠? 우량주들이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이게 억기니까 1조 정도 되거든요. 이게 많이면은 자본금이 1조 정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에 보면 이 회사들 우량한 회사들만 나옵니다. 자본금이 1조 이상 되는 회사들이에요. 자, 자본금이 1조 이상 되는 회사 뭐 기아차, SK하이닉스, 뭐 유안타증권도 있고 뭐 삼성전자도 있겠죠. LG유플러스, 두산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자본금이 큰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자본금을 갖다가 보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런 걸 안 하죠. 자본금 별로 상관없어요. 예,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빼고요. 자, 상장 주식수 이것도 뭐 거의 상관없고요. 우리가 이제 주식수를 가지고 하는 것들은 이따가 거래량에서 하시면 되고요. 시가총액. 자, 시가총액은 보통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잘 안 움직여요.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그래서 시가총액을 갖다가 보통 한 2조 정도로 잡고 이게 10억 원이죠. 그럼 2천을 하면 이게 2조일 거예요. 추가. 검색을 하면 지금 162종목이 나옵니다. 2조. 여기에 보면 뭐 삼성전기, 한샘, KDI, 뭐 롯데케미칼 다 우리가 아는 그 우량주들이에요. 이런 거는 잘 안 하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보통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안 본다. 그러면은 여기서 낫을 붙이면 돼요. 낫. 여기다가 A에다가 여기다 낫을 붙여버리면 됩니다. 예, A에다 낫을 붙이면 돼요. 이거 낫은 뭔지 아시죠? 이거를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쭉 수식이 나와 있거든요. 수식이 지금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얘가 왜 떠 있어? 자, 수식이 지금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낫은 아니란 얘기죠. 그쵸? 예, 뺄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쵸?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낫은 이거예요. 보통 뭐 예를 들면 자 1, 2, 3, 4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2보다 크다. 2보다 큰 수. 그죠? x를 갖다 놓고 2보다 큰 수. 2보다 큰 수.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낫을 붙여버리면 2보다 큰 수에서 반대해죠. 그러면 3, 4 반대 1,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낫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이렇게 느낌표를 쓰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제외시킬 때 써요. 제외시킬 때. 제가 이제 요 낫은 언제 쓰냐면은 이런 경우를 쓸 때 쓰죠. 조건식을 만들 때 이제 제가 이런 조건식이 있어요. 예를 들면 10일 전부터 쭉 해가지고 20% 이상 올라온 종목만 조건식을 뽑아놔요. 왜 그러냐면은 이 중에서 올라오는 게 있으니까. 이 중에서 올라오는 거 있는데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은 당연히 오르겠죠. 그러면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은 뺍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10일 동안에 그러니까 10일 동안에 쭉 해서 20% 이상 종목이 나왔는데 여기서 오늘 상 종목만 여기다 낫을 붙여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9일 것만 나오겠죠. 그죠? 요런 식으로 이제 저는 사용을 합니다. 어쨌든 요거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요것도 마찬가지. 요거 이제 낫을 붙여버리면 어떻게 이거 빼놓고 나머지 다 나오겠죠. 그죠? 이거 빼놓고 나머지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반대로 하려면 어떻게 되죠? 얘를 갖다가 이하로 해놓고 여기다가 낫을 붙여버리면 아까 나왔던 종목이 다 나오겠죠. 그죠? 뭐 요렇게 하는 거니까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가총액도 저희 안 건드려요. 액면가 의미 없죠? 액면가가 500원이지 1000원이지 뭐 5000원이지 의미가 없어요. 우리 거의 안 사용합니다. 상장이 이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자, 요거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제가 이제 신규주를 갖다 이렇게 뽑아 놓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래서 신규주가 올라오면 항상 대장주는 한 번씩 건드려 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차백신 연구소 들어가서 먹고 나왔거든요. 지하이텍은 못 건드렸어요. 근데 차백신 연구소가 수급 들어올 때 확 들어가서 먹고 나왔습니다. 신규주 가장 대장주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요걸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뭐 하시면 되냐면은 지금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만들어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갖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자, 요거를 일단 전부 다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을 빼내세요. 지난번 시간에 관심 종목 잘 정리하는 방법 설명해 드렸어요. 그쵸? 자, 이렇게 비워놨거든요. 그러면 지금 3개월 정도를 보면 보통 1개월에 20일이에요. 그쵸? 1개월에 20일, 3개월이면 60일. 그러면 저는 6개월을 본다고 그러면 120일이죠. 그죠? 120일 동안에 상장한 종목들입니다. 그러면 총 120일 이내에 6개월 이내에 상장한 종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지금 요게 몇 번이냐면은 92번이거든요. 그러면 얘네를 갖다가 저장을 누르면 돼요. 실시간 검색을 한 다음에 실시간 검색 이거 뭐 따르게 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하면 내 조건식 저장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실시간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전부 다 끌고 여기다 갖다 넣어버리면 끝나요. 그러면 지금 6개월 동안 신규 상장한 종목들입니다. 이게 6개월 동안에 신규 상장한 종목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뭐 차백신 연구소, 지하이텍 움직임 나오죠. 6개월 동안 요거를 왜 보냐면은 요런 것들을 왜 보냐면은 신규 상장한 종목은 얘네들이 때로 몰려다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올라오는 종목은 또 세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신규주는 제가 항상 요렇게 해서 따로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요렇게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120일 이내에 떴던 것들, 그러니까 120일 이내에 상장한 것들이죠. 6개월 전에 상장한 것들. 요거는 뭐 조금 지나면 이제 업데이트 해가지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증거금 100%. 이거는 이제 우리가 증거금률이라고 그래가지고 각 증권사마다 정해놓은 게 있죠. 뭐 증거금 20%짜리는 삼성전자 정도. 그 다음에 웬만한 종목은 증거금 40%, 30%. 뭐 그 정도 우량주들. 증거금 100%는 좀 안 좋은 종목들. 뭐 그런데 뭐 이건 거의 사용 안 하고 있고요. 초보자분들은 이거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초보자분들한테 얘기를 하지만 초보자분들은 이거를 갖다가 증거금융을 100% 나오는 종목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100%를 갖다가 여기다 낫을 붙이세요. 그러면 100%가 아닌 종목들 있죠. 그죠? 증거금이 100% 아닌 종목들. 즉 여기서 나오는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냐면 전부 다 신용이 가능한 종목들입니다. 여기 보면 신용이 가능한 종목들이에요. 신용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요렇게 그래서 요런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우량한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보자분들 막 급하게 급등주 안 하시는 분들은 요것도 권해드립니다. 요렇게 하셔도 돼요. 뭐 나머지는 뭐 별로 쓸데 없고 신용 이건 증거금 그 다음에 요거는 신용 되냐 안 되냐 뭐 신용 되냐 안 되냐인데 뭐 이것도 뭐 거의 쓸 일 없어요. 자, 주가 범위는 뭐 많이 쓰죠. 보통 초보자분들이 주가 범위를 잡을 때는 2,000원에서 한 2만원 정도 잡고 보시면 됩니다. 2,000원에서 2만원 정도 잡고 보시면 돼요. 뭐 자꾸 동전주를 하시려는 분들 있죠. 동전주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동전주를 자꾸 해버릇하면 동전주를 많이 사니까 해버릇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주식은 이거예요. 자, 내가 100만 원이 있어요. 100만 원. 예, 100만 원이 있는데 100만 원 가지고 자, 예를 들면 100원짜리 만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더 뿌듯하죠. 그죠? 그리고 얘네 100원짜리는 1원씩 움직이니까 움직임 폭도 커져요. 그죠? 그래서 100원짜리 만주를 가지고 초보자분들은 이거를 많이 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이 있으면 보통 한 2만 원짜리 50주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100만 원이에요. 그쵸? 2만 원짜리 50주. 얘나 3% 오르면 둘 다 3만 원 수익 나는 건 똑같아요. 그쵸?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전주들이 많이 움직이는 것 같죠? 그죠? 동전주들, 즉, 우리가 이제 동전주라고 얘기하면 보통 1,000원 밑에 종목들을 동전주라고 얘기하는데, 동전주들이 더 많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동전주를 보세요. 여기서 보면, 자, 동전주를 갖다가 한번 볼까요? 1%에서 1원부터 999원까지 추가, 검색. 얘네들이 다 동전주예요. 동전주는 거래가 없거나, 그죠? 거래가 없거나, 아니면 아주 안 좋은 종목들이에요. 물론 얘네들도 안 오른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 지금 베트남 개발 같은 경우는 6%까지 올라왔는데, 문제는 이런 종목들은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른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100원짜리 주식을 갖다 만주 가지고 있는데 이날 이게 갑자기 어느 날 거래 정지된 다음에 그냥 상폐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동전주는 초보자분들은 절대 하지 마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000원에서 2만원 정도가 무난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거래량은 보통 제가 하루 최소 거래량은 10만 주로 봅니다. 하루 최소 거래량은 10만 주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위에 상한선은 없고, 전일 거래량 이것도 마찬가지 10만 주 정도 보고요. 10만 주 밑에 나오는 것들은 진짜 여러분들이 매매하기가 힘들어요. 거래량을 예를 들면 10만 주까지 한번 볼까요? 자, 10만 주까지 해서 보면 얘네들이 움직임 나오는 거를 한번 보세요. 거래량이 이제 많이 터지는 거. 그러니까 지금 9만 주까지 거래량 터진 건데 얘네들 차트가 있어요. 자, 차트를 하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차트들. 지금, 요런 종목들. 그래, 그나마 좀 가격이 높은 것들은 괜찮은데, 얘네들 거래량, 이 차트를 보면 참 참혹해요. 움직임 나오는 걸 보면.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미쳐버립니다. 예, 이런 종목들 사면 미쳐버려요. 움직이지도 않고, 호가 보여드려요, 호가. 호가가 얘는 그래도 꽉 차 있네. 그죠? 호가가 얘네들은 꽉 차 있는데, 움직이는 거래량이 없는 것들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래량이 어느 정도 있는 것들을 하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요. 기타 종목고, 뭐 하는 거. 요거 사용할 때 있어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력이 좋으면 스펙만 찍어가지고 스펙만 보세요. 예, 스펙만. 이게 이제 스펙들만 보는 건데, 스펙 조건식 중에 이렇게 해놓고 간단하게 만들면은 가격 조건에서 주가 등락률을 갖다가 1% 이상 올라오는 종목,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스펙만 올라오는 종목 보시면 이것도 스펙이 올라올 때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볼 거 없고, ETF 같은 경우는, 글쎄요, ETF 같은 경우는, 지금 메타버스 ETF 같은 경우는 괜찮을 거예요. 얘는 검색이 안 되나? 얘는 검색이 안 되네, ETF는. 어쨌든, 됐고요. 자, 특이 종목 구분, 관리, 정리매매 이런 거 거의 쓸 일 없고요. 유통 주식수 쓸 일 없고요. 자, 성장 주식수 대비 유통 주식수 비율. 이거 별로 쓸 일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조건 검색에서 범위 지정에 대해서 보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지만 쓸만한 건 얼마 안 되죠.
그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조건 검색의 범위 지정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 설명을 해드렸고, 내일부터는 이제 가격 조건 들어가는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를 갖다가 제대로 파악만 하면 조건식 다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내일도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주린이를 위한 주식 특강 시세 분석에서 가격 조건, 그 중에서 주가 등락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파악을 해도 여러분들이 조건식 만드는데 정말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주가 등락률이라는 겁니다. 아마 요거를 갖다가 바로바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아마 한 두세 번 정도 해야 될 거예요.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20분 정도 시간 남았는데 한번 최대한 열심히 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등락률이라는 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조건 검색식을 딱 올려보면, 조건 검색식을 올려보면, 자, 요렇게 움직임이 나오겠죠. 자, 여기에 이제 보통 이제 어제 범위 대상까지 했죠. 요거까지 했고요. 시세 분석이 들어가면, 자, 범위 지정은 끝난 거예요. 그쵸? 범위 지정 끝나고 이제 시세 분석으로 들어와서 가격 조건에 들어가면 주가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주가 범위는 말 그대로 주가 범위예요. 내가 뭐 예를 들면 2,000원짜리에서부터 뭐 2만원짜리 보겠다. 아니면 나는 뭐 좀 심하게 뭐 100원짜리부터 500원짜리까지만 보겠다. 아, 가능해요. 500원짜리까지만 보겠다. 그럼 추가해가지고 검색해보면 동전주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동전주만 나오고. 아, 나는 한 10,000원 돌파하는 것부터 하겠다. 10,000원 돌파해서 뭐 10만원 밑에 있는 것만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딱 해주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특별히 건드릴 만한 게 없어요. 자, 다음은 주가 등락률로 가겠습니다. 자, 주가 등락률 같은 경우는 모든 조건식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주가 등락률입니다. 요거 지금 몇 라인 안 되죠? 몇 라인 안 되는데 이거를 잘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일별 주기가 나오죠. 자, 주기 1, 주, 월, 1분, 2분, 3분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쵸? 그죠? 이게 봉마다 지금 다 있어요. 뭐 10분 봉, 20분 봉 다 있습니다. 근데 일을 제일 많이 쓰겠죠? 아니죠. 분을 제일 많이 쓰죠. 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분봉상에서 단타를 치거나 분봉상에서 뭔가 할 때는 1분봉을 쓰면 되고, 뭐 2분봉, 3분봉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쓰시면 돼요. 뭐 아무거나 쓰시면 되고, 주봉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잘 안 써요. 그 다음에 월봉도 잘 안 쓰고, 그래서 보통 일봉이랑, 그러니까 일봉이랑 1분봉, 1분 주기, 그러니까 1주기랑 1분 주기, 요것만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주기부터 한번 보죠. 자, 1주기로 보면 1봉전, 한 봉 하나 전이에요. 지금 오늘 기준으로 해서 어제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뭐 월요일 같으면 금요일 할 거겠죠. 1봉전 종가 대비해 가지고 이 0봉전 지금 오늘이에요. 0봉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가격이에요. 0봉전 종가 등락률이 10% 이상 5에서 10%. 요게 기본이에요. 요게 가장 기본적인 디폴트 세팅입니다. 일봉이겠죠. 그래서 일봉 주가 종가랑 일본 종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를 잡아낼 수 있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것 중에서 무방에 올라오는 것 중에서 7% 이상 올라온 것만 보여드리는 게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40 종목이 7% 이상 올라왔는데 이 조건식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조건식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뜨는 거 있죠.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7% 이상 그냥 이거 하나만 있으면 끝나. 이거 하나만 있으면 끝나. 이거 하나만 있으면 나는 10% 15% 이상 올라온 것만 보고 싶어. 그러면 15% 이상에서 검색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나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15% 이상을 한 거를 갖다가 해놓고 나는 15% 이상 있는 거 말고 15% 이하에 있는 것만 하겠다. 이렇게 하면 15% 이하
지금 마이너스 있는 거, 그 위에 올라오는 것들, 맥스가 11%네요. 그쵸? 15% 이하.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제 배운 거, 여기다 낫을 붙여버리면, 검색해보면 15% 이상이 나오겠죠. 반대. 이런 거 가끔 가다 나와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신규주기 때문에 얘가 계산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는 그런가 보다 하세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10% 이상. 해서 일봉전 종가 대비, 일봉전, 그러니까 영봉전 종가. 어제 가격 대비 오늘 거를 보는 거예요. 그죠? 요건 알겠죠? 뭐 요것도 쉬워요. 나 5에서 10% 정도만 보겠다. 그럼 검색하면, 맥스, 최저가가 5%, 맥스가 10%. 그죠? 9점 몇 %까지 나오는데 요런 거. 그죠? 요런 거를 보는 겁니다. 지금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면 요런 것들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아주 쉽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종가부터 있지만 지금 여기에 보면 여러 개가 있어요. 그죠?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종가를 보겠지만은 여기에 보면 시가, 고가, 저가, 종가 뭐 이런 것들 쭉 있어요. 그 다음에 초고가 뭐 이렇게 돼 있고, 초고가가 이봉전 초고가면은 뭘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네. 예, 이봉전. 그러니까 요거 이봉전 초고가 해가지고 뭐 하면 이런 건 저도 안 써봐가지고, 그리고 고가, 저가 나누기 뭐 이런 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일목균형표에서 나오는 이론이에요. 최고점 나누기 반. 일목균형표. 근데 솔직히 이거는 잘 안 써요. 나머지는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시가에서부터 그러니까 종가에서 어제 끝난 가격에서부터 얼마까지 움직임 나왔는지 그런 거를 볼 때 사용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요거를 갖다가 이용을 하면 뭘 할 수가 있냐면은요. 예를 들면요. 자, 3일 전에, 3일 전에 20% 이상 올라왔던 종목. 자, 여기서, 자, 4일이죠. 그러니까 3일 전에 20% 이상 올라온 종목을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날짜를 바꾸면. 그죠? 검색을 해보면 지금 위즈코프랑 세미시스코, 미코바이오메드, 한송네오텍,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은 지금은 좀 빠졌지만은, 여기서 지금 4일, 정확히 얘기하면 3일 전이죠. 3일 전에 20% 이상 올라온 종목이에요. 하나, 둘, 셋, 이날이죠. 이날. 그러니까, 그죠? 4일 전, 4봉전 대비 상봉전이니까 이날인가요? 이날. 하나, 둘, 셋, 넷. 이날인데. 그죠? 그 다음에 세미시스코는 그렇고, 미코바이오메드 이날. 그죠? 4봉전 대비해가지고 3봉전 종가가 얘가 0, 1, 2, 3이니까. 그쵸? 예, 맞아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요런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식을 만드냐면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급등을 했다가 떨어지는데 이제 나중에 올라오는 조건식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갖다가 특정 날짜를 정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죠. 나중에 되면 이제 블럭으로 해서 뭐 하는 거 있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만들려면, 자, 이거를 3으로 해놓고, 얘를 2로 해놓고, 그 다음에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2로 해놓고, 얘를 1로 해놓고, 얘를 또 추가를 해놔요. 그러면, 지금 4일 전, 3일 전, 2일 전에 20% 이상 올라온 종목만 보겠다는 거예요. 예, 검색을 하면 종목이 안 뜨죠. 왜 안 뜰까요? 왜 안 뜰까요? 안 뜨는 이유는 간단해요. 이 조건식이 전부 다 여기에 AND로 묶여 있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조건식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거는 조건식을 갖다 뭐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4일 전에도 20% 넘고, 그 다음에 3일 전에도 20% 넘고, 이틀 전에도 20%가 넘는 거예요. 이거는 세미시스코가 그럴 것 같긴 한데,
세미시커너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중간에 한번 20% 밑으로 빠졌었나 봐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면 종목을 고를 줄 알았는데 안 돼. 왜 안 되냐? 여기에 보면 엔드로 묶여 있어요. 그러면 4일 전, 3일 전, 2일 전 전부 다 우리 기본적인 조건식 알죠? 이거 알죠? 이거. 혹시 모르세요? 자, 엔드라고 보통 얘기하죠. 엔드는 AND죠. 엔드는. 자, 여기 포함되어 있으면 엔드는 요거죠. 그죠? 오화는 요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세 개 다 오하면 여기가 전부 다죠. 그죠? 예,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이거에다가 낫을 붙이면 보통 낫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낫이라고도 하고 느낌표라고도 하죠. 얘를 붙이면 이 밖의 것이죠. 그죠? 자, 이런 것처럼 기본적인 조금 수식이 좀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얘를가 지금 안 되는 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얘를 전부 다 엔드로 묶어서 그런 거예요. 자, 너무 쉽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초보자 강의예요. 이 강의가 뭐라고요? 자, 주린이를 위한 강의예요. 그쵸? 주린이 처음 오시는 분들, 조건식이라는 걸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런 것도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자, 요걸 오화로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요거를 두 개, AND를 더블 클릭하세요. 오화로 바뀌었죠. AND를 더블 클릭하세요. 오화를 더블 클릭하면 AND. 오화를 더블 클릭하면 AND예요.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 자, 오화로 해놓고 가장 보기 편하게 얘를 갖다가 쫙 해가지고 묶어버리세요. 자, 요렇게 묶어놓으면 A이거나 B이거나 C이거나 그러면 지금 4일 전, 3일 전, 2일 전 20% 이상 올라온 종목이 다 뜰 겁니다. 이렇게. 지금은 밀린 종목들이 많을 거예요. 왜? 요즘은 연속으로 잘 안 올라오니까. 그죠? 지금은 밀린 종목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하나 이제 힌트를 하나 드리면, 그죠? 힌트를 하나 드리면, 자, 어제까지는 이렇게 됐어. 그죠? 이제 2봉까지, 네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그럼 이제 내일 아침에 매매를 하잖아요. 그죠? 내일 아침에 매매를 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원하는 거는 20% 이상 올랐던 종목이 조금 빠졌다가 다시 올라올 때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무슨 종목이 있었죠? 아까 그런 비슷한 종목이 하나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갖다가 잘 이용을 하시면 어떤 거를 만들 수 있냐면은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요. 요렇게 해서 빠지는 종목 중에서 그 다음날 이렇게 양분이 뜨는 종목이 있으면 매수 가능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쭉 빠지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을 매수하고 싶다. 근데 여기서 지금 어제 건 뺐어. 왜? 어제 거는 20% 이상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갈 거란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2봉, 1봉 요거까지는 해 놓는데 지금 이제 1봉, 0봉이에요. 그쵸?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오늘 장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내일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얘는 어저께가 돼요. 그래서 어저께 20% 이상 올라온 거는 당연히 뜨겠죠. 그죠?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얘를 갖다가 하나씩 올려봅시다. 뭐 지워도 되고 여기서 삭제는 요 곱하기 표시고요. 요 화살표, 이 삼각형 화살표 있죠? 요걸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뭐 아는 분들은 다 쉽지만은 모르시는 분들은 몰라요. 자, 여기서 보면 요거를 갖다가 체크를 하면 값을 뭐하면 요거 삭제를 누르면 요거 체크하면 어떻게 되더라? 잠깐만요. 갑자기 뭐 하는데 요거를 체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뭐 상관없죠. 그죠? 얘랑 결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얘가 왜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안 써봐서.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자, 곱하기, 내가 이거를 없애버리고 싶다 그러면 곱하기 눌러버리면 돼요. 그쵸?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얘를 갖다 올리고 싶다. 그러면 한 칸씩 올리고 싶다. 그럼 얘를 누르면 돼요. 그러면 얘가 쭉쭉쭉 올라오겠죠. 한 칸씩 올라오면 여기 왔을 때 또 누르면 한 칸 더 올라올 거고. 뭐 떨어뜨리는 건 마찬가지. 그 다음에 얘를 눌러보면 어떻게 돼요? 바로 위로 올라가요. 최고로. 얘는 엘리베이터, 급속. 얘는 한 칸씩. 뭐 조건식이 그 리딩클럽 조건식이 되게 어려워요. 되게 많아요. 뭐 페이지로 하면 세 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만약에 한꺼번에 뭔가 수정을 할 때 요렇게 해서 수정을 해서 뭐 올리고 내린다 그럴 때는 좀 편하겠죠.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해놓고 자 하나를 더 뭐 하려면은 얘를 갖다가 일단 올려도 되고 뭐 안 올려도 되는데 올리는 걸 한번 보여드리죠. 올리고 올리면 C가 지금 제일 위에가 있죠. 얘를 갖다가 없어져 버렸다. 그죠? 네, 없어져 버렸어요. 4, 3, 2, 그 다음에 2, 1 추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C가 없어지고 D가 생겼네요. 요거를 올리면 다시 이렇게 올라오죠. 얘를 갖다가 수정을 하는데 뭘로 하냐? 2일이 아니라 여기를 5랑 4로 바꾸세요. 수정. 자, 그러면 이제 5일 전부터 보는 거예요. 근데 내일이니까 4일 전부터 되는 거지. 그래서 5, 4, 3 여기까지 해놓고 2는 하지 마세요. 2는 하지 말고 자 여기서 이제 일봉전 대비 오늘 영봉전 약 1% 이상 추가. 이러면 뭐냐면은 자 계속 20% 있던 언론 종목이 오늘 올라오는 종목을 잡아내는 거예요. 오늘 올라오는 종목. 이만큼 시장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오늘 세미시스코만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미시스코가 딱 이렇게 올라왔을 때 올라오는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세미시스코가 보합을 뚫고 올라왔을 때 마이너스일 때는 안 뜨겠죠. 근데 얘가 지금 보합을 뚫고 올라오면 여 조건식에 걸립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진짜 며칠 전에 올라왔는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조건식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아침에 움직이는 것들이나 아니면 상승을 했던 종목을 잡아낼 수 있는 조건식이 되는 겁니다. 진짜예요. 요거를 갖다 내 조건식 저장해 놓고 뭐라고 하느냐. 자, 4일 전부터 2일까지 20회까지 20% 상승 후 오늘 상승. 이렇게 해놓으면 요것도 나중에 내일 아침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도 여러분들이 종목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요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요렇게 하면 안 되고 요거를 다시 묶어야 돼요. 예, 요렇게 묶어야 됩니다. 요거를 갖다가 AND로 되어 있는데 AND가 아니고 자, DAB를 갖다가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AND 5화로 해서 묶어버리고 그 다음에 얘랑 요거랑 겹치는 거를 하는 겁니다. 아, 여기 두 종목 더 있네. 위즈코프. 오늘 위즈코프 올라왔네요. 그죠? 위즈코프도 이날 27%까지 갔다가 올라온 겁니다. 이런 종목도 나쁘지 않아요. 광진인텍도 올라왔고 뭐 지금 끝나긴 뭐 했지만 얘도 조금 올라왔고 세미시스코 많이 올랐고 이 조건식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일단 기본적인 조건식 하나를 만들어 봤습니다. 어렵다면 어렵고요. 쉽다면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응용해 가지고 여러분만의 조건식을 만드는 게 이 교육의 최종 목적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가지고 이제 지금
일본 관련해서 지금 해드렸고,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가지고 좋은 조건식을 만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린이를 위한 주식 특강 조건식이죠. 조건식 중에서 시세 분석 중에서 가격 조건, 주가 등락률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었고, 내일 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모두 성취하시고요. 수익들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린이를 위한 주식 특강 시세 분석 가격 조건 안에서 오늘은 주가 등락률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만들었던 조건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조건식 만든 건데, 어제 조건식은 여기 있죠. 요게 바로 쉽게 얘기해가지고 며칠 동안 계속 움직임이 나온 다음에, 그러니까 4일 전, 5일 전, 그죠? 5일 전, 4일 전, 3일 전, 3일 전까지 해가지고 급등을 했던 거를 급등을 했다가 지금 다음날 올라오는 것들. 이러한 차트를 볼 때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얘를 일봉을 찍어서 지금 일정 실업을 보면 얘가 급등을 했다가 살짝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들이죠. 그쵸? 정원의 실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정원의 실수도 급등을 했다가 지금 살짝 올라온 겁니다. 자, 며칠 동안에 20% 이상 올랐다가 오늘 1%라도 이상 올라온 종목이 이것뿐이 안 된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올라왔던 종목들이 다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질문을 들어온 게 뭐냐면은, 자, 이렇게 만들고, 이제 키 맞추기를 하는 거를 좀 찾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되게 간단해요. 키 맞추기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자, 이렇게 급등을 한 다음에, 자, 특정한 가격대, 보통 시가라고 올라온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음봉이 나와도 이렇게 꼬리 맞추고요. 그쵸? 양봉이 나와도 이렇게 올라왔다가 꼬리 맞춰가지고 요게 이렇게 해서 특정 가격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격대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를 보통 이 당일 시가에서 보통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를 보면은 됩니다. 요 정도면은 가격을 맞춘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건식에서 지금 아까 만들었던 이 조건식 있잖아요. 자, 이 조건식에서 요거 하나만 지금 마지막에 1%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요게 아니고요. 요거를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에 놓는 걸로 해서 수정을 해서 검색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아닌데? 얘는 위에 20% 이상 맞고요. 얘를 바꿔야죠. 맨 마지막 거. 그죠? 맨 마지막 거 있죠. 맨 마지막 거. 요게 지금 1% 이상을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 요걸로 해서 수정을 해 놓으시면 얘네들이 지금 올라온 것들. 지금 시가에서 이게 가격 맞추기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 차트 같은 거. 급등을 했다가 종가에 여기다 맞추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가격 맞추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거는 어제 거 한 거, 그 다음에 회원님께서 질문하신 거 리뷰를 한 거고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진행을 해 봅시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상 변경 만들 때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스펙은 빼고. 자, 이렇게 해놓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건 여기 있고 범위 시세 분석에서 가격 조건을 지금 주가 등락률을 공부를 하고 있죠. 자, 주가 등락률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릴 때 가끔가다 이런 거를 보여드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주가 등락률 중에서 주가 등락률을 보는데 얘네들을 자, 일봉전 종가를 보는 게 아니고요. 자, 여기서 지금 뭘 봐야 되냐? 자, 영봉전 오늘이에요. 오늘 시가 위에서 노는 종목만 보는 거예요. 오늘 시가에서 1% 이상 올라온 종목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종목들은 어제 가격이랑은 틀린 거죠. 어제 가격이랑 틀리게
오늘 시가에서부터 올라온 종목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가, 얘네들은 다 양봉이겠죠. 시가보다 높으니까. 그죠? 시가보다 높으니까 다 양봉이에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어디다 쓰면 되냐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오는 것들 있죠. 그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오는 종목들.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제로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자, 어제 종가가 여기서 끝났어요.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시가일 거 아니에요. 여기가 시가에서 이 마이너스에서 시작하는 종목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고, 다음날 아침에 어디서 뜨든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뜨든 여기서 뜨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을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마이너스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전일 종가 대비가 아니에요. 오늘 시가 대비예요. 오늘 시가 대비해서 올라오는 종목만 보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마이너스에서 시작하든 갭으로 뜨든 상관이 없어요. 밑에서 올라오는 종목만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실제적으로 1% 이상으로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뭐랄까 보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1% 이상에서 계속 나오는 것들이 여기에 이렇게 축적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 놓으시냐? 자, 요거를 0%에서 한 2% 사이로 축소를 해서 검색을 한 다음에 요거를 검색을 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올라오는 것들, 물론 여기다가 이제 항상 거래량은 필수죠. 예, 거래량을 갖다가 이제 한 10만 주 정도로만 걸어 놓으세요. 추가 검색. 자, 이렇게 놓으면 아침에 종목들이 지금은 오후장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0%에서 2% 지금 거의 안 움직인 종목이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아침에 이런 걸 보면 아침에 종목들이 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시작을 해서 플러스를 해서 튀어나가는 종목을 거의 다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쵸? 예, 요것도 시가 기준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고점이 얼마나 됐는지, 그러니까 최고점이 얼마나 됐는지를 보려면, 자, 일일 전 종가,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 고가를 이용하시면 돼요. 고가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고가에서 얼마나 됐는지 그것까지 다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고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걸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설명을 해드렸듯이 나는 3% 이상 올라온 종목만 보겠다.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7% 이상만 보는 종목 보겠다. 가능해요. 이거 종가로 만들어 놓고요. 수정을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오늘 7% 이상 올라온 종목만 나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고 있는 그 차트죠. 그 조건식이죠.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여러분들이 이걸만 잘 사용하면 어마어마한 조건식을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한번 만들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음봉 여기서 양봉. 어떤 종목? 음봉 양봉. 그러면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다 떠나가지고 얘를 갖다가 생각을 하면 이제 음봉이면 어때요? 음봉. 아까 음봉이면 뭐라고 그랬어요? 가격 조건에서 주가 등락률에서 영봉전 시가 대비해가지고, 그죠? 영봉전 종가가 맞죠? 영봉전 종가가 마이너스 이렇게 해놔야 되나? 이게 이하가 어떻게 나오지? 1% 이상 마이너스니까 1% 이상으로 하면 검색이 양봉이 나올 거고, 얘를 갖다가 낫을 붙여버리면 그 밑에 종목들이 나오겠죠. 오늘 빠진 종목만 나오겠죠.
얘네들은 양봉이지만은 실제 이렇게 만든 걸 보면 음봉일 겁니다. 그쵸? 얘네들은 다 음봉이에요. 얘는 양봉이네? 뭐지? 잠깐만요. 이거 맨날 헷갈려요. 여기서 1% 이상으로 해서 1% 이하. 1%는 안 뜬 거구나. 0. 몇 퍼센트 뜬 거구나. 그러면은 0% 이상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죠? 자, 그러면 전부 다 음봉만 나오나요? 이러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음봉만 나오네요. 그쵸? 이렇게 전부 다 음봉만 나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음봉만 나오는데 요거를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변형을 하면 되겠죠. 음봉이 만들어야 되니까 음봉을 갖다가 예를 들면 뭐 마이너스 3% 이상 올라온 종목 중에서 이렇게 해서 해버리면 마이너스 4% 이상 떨어진 걸 얘기하는 거고 음봉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추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를 갖다가 일봉 그래서 추가 아이고 영봉이죠. 영봉부터 시작해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자 엄마야 다시요. 없어져 버렸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만드는 건 어떻게 이렇게 권리 우선주 그 다음에 ETF 요거 빼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거래량 걸어놓고 거래량은 10만 주 정도 걸어놓고요. 10만 주 정도 걸어놓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 조건에서 주가 등락률을 갖다가 영봉의 시가 대비 그죠? 영봉의 시가 대비 영봉의 종가가 마이너스 3% 이상 한 다음에 얘를 갖다가 어떻게 그러면 이제 검색하면 다 마이너스만 나오겠죠. 그러면 많이 빠진 것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오늘만 빠진 게 아니고 일봉전에도 빠진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올라오는 걸로 봐야 되니까 얘를 갖다가 일봉전으로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이봉 그 다음에 추가 한 다음에 얘 낫 붙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3봉 그 다음에 추가 얘도 낫 붙이고 그러면 세 번째 음이에요. 지금 간단하게 만들게요. 음의 양이 뜨는 거니까 오늘 자, 오늘은 양봉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0에서 0까지 해가지고 예를 들면 1% 이상 추가 요걸 갖다가 다 지금 AND로 묶어버리면 되죠. 요거 검색. 그러면 지금 오늘 올라오는 종목입니다. 야? 왜 안 뜨지? 엔드. 얘네들이 지금 다 마이너스 나는 건데, 그죠? 예, 이렇게 떠다가 오늘 양봉 뜨는 거를 지금 원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일봉전 3% 2, 3, 4봉 해가지고 요걸로 해서 얘네들을 엔드를 묶으면 계속 떨어지다가 상승하는 종목들. 며칠 전에 상간 종목 있죠? 그게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세종메디칼. 그러니까 세종메디칼 같은 거를 잡는 조건식이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종메디칼 같은 거 이날 음에 여기에 양봉 올라올 때 그죠? 예, 요런 거를 잡을 수 있는 조건식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이용하시면 요거를 이 주가 등락률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버릇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뒤에 나머지 뭐 고가 나누기 뭐 이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이런 건 거의 안 쓰고 얘를 종가로 쓸 거냐 시가로 쓸 거냐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종가로 쓸 거냐 고가로 쓸 거냐 뭐 그 정도만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특정한 범위 위아래는 요걸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범위는 사이는 요걸로 하시면 됩니다. 요걸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일봉상에서는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차트의 모양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봉상으로 단타 칠 때, 우리가 이제 급등을 하거나 움직임이 나오는 것들을 잡을 때가 보통 이걸로 사용을 하죠. 자, 그러면 분봉상에서 볼 때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는 것들,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종목들이 올라올 때, 한정기술 같은 걸로 볼까요? 한정기술이 이렇게 올라올 때, 얘네들이 지금 수급이 들어오는 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지금 한정기술 같은 거, 이 수급 들어오는 걸 잡는 거예요. 지금 얘가 2.6%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대충 한 2.5% 정도, 2.5% 이상 올라오는 종목, 2.5% 올라온 종목, 분봉이에요. 분봉상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얘네는 이제 장이 끝났기 때문에 한국주강, 요것만 나와 있어요. 그쵸? 제노포커스인가요? 제노포커스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얘네들을 갖다가 잘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범위만 잘 잡으면, 실제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분봉상에서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은 지금 제노포커스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상 같은 종목이 어디 있어요? 세미시스코 같은 거. 세미시스코도 마찬가지고 일진파워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이 보통 스타트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잘 준비하다가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한 1.5% 정도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세미시스코 같은 경우는 앞에 지금 이 분봉이 시가가 8%니까 8%에서 고가가 13%, 얘가는 5%짜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범위를 잡느냐에 따라서 올라오는 거를 골라낼 수가 있겠죠. 분봉상에서 올라오는 걸 골라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랬다가 얘네들이 올라왔다가 이제 빠질 때는 일단 도망을 가야겠죠. 그래서 보통 요 CTK 같은 경우는 좀 심했고, 요런 것도 마찬가지. 대유 같은 경우도 수급이 들어오는데 4%짜리가 들어온 다음에 연속적으로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이게 차트를 보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좋을까라고 해서 고민을 해보세요. 나는 한 2.5%를 보겠다. 아니면 난 3%를 보겠다. 이런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검색식을 띄워놓고 장중에 계속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걸리는 것들은 그만큼 세게 올라오는 거란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타를 칠지 말지는 그 다음에 결정하는 게 돼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만 이용을 하시면 급등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종목. 그러니까 급등주가 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맞추는데 그 중에 가격 조건은 요거를 이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거래량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체크할 사항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거는 이걸 가지고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주가 등락일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마무리가 될 건데,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 그러니까 차트를 만들고 이러한 차트를 갖다가 잡는 거나 차트를 잡거나, 아니면 제가 항상 그려드리는 그림 있죠. 이거 움직임이 없다가 갑자기 수급이 확 들어오는 것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매수한다고 말씀드렸던 요러한 그 종목을 갖다가 조건을 골라내는, 그거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주가 등락률이라는 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요 다음 거 쭉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시세 분석 가격 조건에서 주가 등락률 두 번째 시간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계속 하락하다가 반등 나오는 종목 잡는 거, 그 다음에 분봉상에서 급등주 잡는 거, 급등주를 갖다가 얼마로 급등주를 할 건지는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거예요. 2%도 좋고 3%도 좋고 5%도 좋고, 여러분들이 잘만 만들면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을 줄 거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모두 수고하셨고요.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특강에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